이제 세 번째 절로 인력 충원과 숙련 형성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대표적 중화기업인 포항제철과 현대중공업을 사례로 해서 기업이 어떻게 인력을 충원하고 숙련을 형성했는지를 보겠습니다. 포항제철, 이하 포철은 제1기 설비가 완성되는 1973년까지 약 4,000명의 인력을 충원하였습니다. 이후 1981년까지 850만 톤 규모로 3차에 걸친 증설을 할 때에도 매년 이직자를 크게 웃도는 대량의 신규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제2기 증설 기간 중 1,621명, 제3기 중 4,292명, 제4기 중 2,234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결과 1983년에는 정규직은 1만 2천 명이 되고 협력업체 인력은 8천 명이 되었습니다. 1974년 말 시점에서 직원의 학력별 구성을 보면 전 직원 4,960명 중 대졸은 19%, 초대졸 10%, 고졸 59%, 중졸 10%였습니다. 직능별로는 기간직 996명으로 그 93%가 대졸이었고 기능공은 3,673명으로 72%가 고졸이고 초대졸이 12%, 중졸이 13%였습니다. 경력별 구성을 보면 민간기업 출신이 2,769명, 56%이고 그 다음이 국영기업, 공무원, 군, 기타였습니다. 정부 부문 출신자가 1,100명으로 전체의 5분의 1이라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기능직만을 보면 민간기업 출신이 64%였습니다. 학교를 갓 졸업한 신입사원의 비중은 낮아서 전체 직원 중 20% 정도였고 기능직에서는 그에도 못 미쳤습니다. 그만큼 포철 초기에는 다른 민간기업 출신의 경력자에 의존한 것인데 공장을 건설해서 곧바로 조업을 개시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경력이든 경력자를 중심으로 쓴 것으로 해석됩니다. 포철은 그 후 점차 학교를 막 졸업한 무경력자를 채용하여 양성하는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일례로 1978년에 기능직 사원의 충원을 보면 전체 3,591명 중 경력 사원은 15%에 불과하고 공채 신입 사원이 53%나 되었습니다. 그 밖에 포철의 사내 직업훈련소 출신이 17%, 포철 공고 출신이 4%였습니다. 물론 신입사원이라고 해서 완전한 무경력자라 할 수는 없고 일정 기준 이상의 경력을 조건으로 뽑는 경력사원과 구별되는 의미에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한편 입직 전 산업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에 의하면 직원의 44%가 타 산업에서 13%가 동정 산업에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포철이 같은 철공업에서 스카우트할 수 있는 인력수는 한계가 있어서 다수는 타 산업의 경력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80년 현재 포철 기능직 직원의 이직률은 7.6%로 다른 기업의 20%대에 비하면 매우 낮았습니다. 이에 해가 갈수록 직원의 근속 연수가 길어져서 고졸 일반 사원의 평균 근속 연수가 1983년 4.6년이던 것이 1993년에는 7.9년으로 상승했습니다. 기능직의 평균 연령도 1973년 28세에서 1983년 34.8세로 높아졌습니다. 이는 포철에서 노동시장의 내부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포철에서는 불경기라고 해도 직원의 이직은 거의 없었습니다. 포철이 직원 일생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실행하려 하였고
직원은 그 방침을 신뢰했음을 뜻합니다. 일찍부터 포철은 좋은 직장, 좋은 일자리, decent job이었던 것입니다. 포철은 조업 개시 후 기능 인력의 안정적 공급원으로서 사내 직업훈련소를 설치하고 포항제철 공고를 인수하였습니다. 이중 사내 직업훈련소는 1974년 9월 설립되었는데 재선과, 제강과, 아변과, 천정기중기과의 4개 학과에서 천정기중기과만 교육기간이 3개월이고 다른 과는 교육기간이 6개월이었습니다. 직업훈련생은 인문계교 졸업생 중에서 선발되어 기능사 2급에 상응하는 전문 지식과 현장 기능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직업훈련소는 개소 이후 1979년 말까지 1,440명을 배출해서 모두 포철에 취업시켰습니다. 1979년 6월 기준 직업훈련소 출신자는 전체 기능 인력의 24%를 점하여서 포철 기능 직원 4명 중 1명 꼴이었습니다. 포철 공고도 자체 기능 인력 확보의 원천으로 중요했습니다. 상공부는 1978년 3월에 전국 35개 주요 업체에 대하여 기술 기능 인력을 기업 스스로 양성한다는 의미로 부설 공업고등학교 운영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포항에선 포철 설립 후 1969년에 곧바로 설립된 포항공고가 1977년에 제철 분야 특성화 고교로 지정받았습니다. 포철이 출자한 제철 학원이 포항공고를 인수해서 포항제철공고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존의 금속과, 제철과, 기계과, 전기과를 재선과, 제강과, 아변과, 기계정비과, 전기개장 정비과로 개편하였습니다. 포철공고 학생들에게는 여러 혜택이 주어졌는데 학생에게는 기숙사 제공과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하였고 졸업생 중 성적 불량자를 제외하고는 포철에 취업을 보장하였습니다. 또 정부의 중점 특성화 고교 육성 방침에 따라 포철공고 졸업생으로서 2급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5년 이상 포철에 근무할 경우에는 병역 의무까지 면제되었습니다. 다음은 현대조선소, 훗날의 현대중공업의 인력 충원과 숙련 형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는 초기에 필요한 기능공 수를 약 6,000명으로 추산했는데 조선소 착공전인 1971년 10월부터 기능공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국내 조선소 근무자 중에서 기술자 기능공을 대거 모집했습니다. 당시 국내 중소형 조선소는 가동률이 극히 낮아서 임금 체불이 빈번했기 때문에 현대는 다른 조선업체로부터 쉽게 숙련공을 빼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조선산업 전체 인력이 1만 명 정도였기에 그로부터 현대가 6,000명을 빼올 수는 없었습니다. 현대조선소는 현대건설이나 현대자동차 등 그룹 회사의 유사계통 경력자를 전입시켰으며 또 다른 업종의 외부 업체로부터도 유사한 경력을 가진 기능공을 적극 채용하였습니다. 한편 회사는 반숙련, 미숙련공을 뽑을 때는 다른 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선호했습니다. 기존 조선소에 느슨한 작업 관행이 옮겨질까 우려해서였습니다. 노동력이 풍부한 때라 미숙련공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관련 분야의 기능을 약간 익힌 사람들이나 공고 졸업자들이었던 반숙련, 미숙련공들은 사내 기능공 훈련소에서 3개월, 6개월간 훈련을 거쳐 현장에 배치되었고 현장에선 3개월에서 6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 사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대조선은 제1호선 건조가 본격화된
1973년 중반까지 6천 명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1년 뒤인 1974년에는 1만 5천 명의 근로자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회사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는 5천 명이 채 안 되었고 1만 명이 넘는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업체나 그래프의 흐린 선에서 보이는 것처럼 개인이 고용한 하도급 근로자였습니다. 하도급 근로자 수는 1970년대 말까지 직고용 근로자보다 많았습니다. 이것은 현대조선소가 건설사인 현대건설의 한 사업부였고 현대의 오너 정주영은 건설업 경험을 토대로 조선업에 진출해서 현대가 건설사의 인력 운영 방식을 조선소에도 적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건설업의 업무는 연쇄적인 하도급제로 수행되며 건설사가 직고용한 인원은 많지 않았습니다. 당시 회사는 이 하도급 근로자 사용을 위임관리제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위임관리 계열의 임금은 직고용 계열 임금보다 별로 낮지 않았고 그 내부에서 임금 격차가 직고용 계열보다 더 컸습니다. 이 표를 보면 평균은 비슷하고 대신 직영의 최저간 격차보다 위임관리 쪽의 최저간 격차가 더 컸습니다. 임금 수준별 분포도 직영은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 몰려 있는데 비해서 위임관리는 3만 원에서 5만 원, 5만 원에서 10만 원, 10만 원 이상으로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직고용이 위임관리 계열보다 좋은 점은 회사가 상여금, 주택 및 교통수당, 건강진단 등 부가급여를 지급한 것입니다. 회사의 초기라 할 1972년에서 1974년의 입사자 몇 명을 사례로 해서 입사 경위, 입사 후 경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는 사회학자 김준 박사가 2004년 발표한 연구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김준 박사는 현대조선소의 몇몇 초기 입사자에 대하여 학력, 나이, 입직 전 경력, 입사 직급, 입사 후 훈련, 승진 등 제반 사항을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A나 B처럼 30대거나 C처럼 30세 전후, 그리고 D와 E처럼 20세 전후에 현대중공업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별다른 기능이 없던 이들은 상당한 입직 경쟁을 치렀습니다. C는 처음 배치된 건조부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도 몰랐고 자른 철판을 용접해서 올려붙이는 작업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따라 배웠다 합니다. B는 초고속 승진을 했는데 적극적인 성격과 저돌적인 업무 추진 능력도 있지만 고교 졸업자로서 영어를 읽고 쓰는 능력과 도면을 이해하는 능력, 새 작업 방식과 기계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는 한 관리자가 도면을 펴놓고 이해도를 체크하는데 100%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가 도면에 영어로 브로켓이라고 필기체로 써놓았는데 누가 썼냐고 해서 본인이 썼다 하니 내일부터 반장해 라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1970년대의 임금에 대해 만족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에선 임금 체불이나 현금 아닌 전표 지급 등은 없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회사에 대한 근로자의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1972년, 1973년에는 회사 간부급 관리자에게만 사택을 지급했으나 1974년, 1975년에는 간부급 기능공에게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전반에는 직 반장급을 필두로 아파트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빠른 승진을 경험했습니다.
현대조선이 급속히 조직을 확장하던 시기라 기능직 사원도 쉽게 감독 노동자가 되고 그에 따른 각종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의 성장과 더불어 자신도 성장해 가니 이들은 회사에 감정적 혹은 타산적 몰입을 하고 회사와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었습니다.